서울의 심장부, 화려한 불빛들이 밤의 장막을 뚫고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수놓고 있었다. 하지만 그 찬란함 위로 잿빛 구름이 무겁게 내려앉아 세찬 비를 쏟아내고 있었다. 아우라 호텔의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온통 빗줄기로 흐릿했다. 로비의 대리석 바닥은 방금 닦아낸 듯 반짝였고 은은한 조명은 최고급 가구와 예술 작품들을 비추며 비현실적인 고요함을 자아냈다. 윤서연은 제복의 마지막 단추를 잠그며 길고 고단했던 하루를 마감했다. 주방의 뜨거운 열기와 달콤한 향기, 그리고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주문의 압박감에서 벗어난 순간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피로가 파도처럼 몰려왔다. 그녀의 지위는 정직원이 아닌 계약직 파티시에. 꿈을 위해 버티고 있었지만 현실의 무게는 달아빠진 구두굽처럼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녀는 직원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동료들의 활기찬 목소리도 웃음소리도 이미 사라진 텅 빈 복도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오직 그녀의 또각거리는 발소리만이 차가운 공간을 채웠다. 빨리 이 화려하지만 숨막히는 공간을 벗어나 낡고 작은 집이라도 어머니가 기다리는 곳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안으로 들어섰다. 닫힌 버튼을 누르려던 찰나 검은색 정장을 입은 한 남자의 실루엣이 급하게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젖은 머리카락을 가볍게 털어내며 구석에 기대섰다. 서연은 무심코 남자를 곁눈질했다.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 언뜻 보이는 고급스러운 시계, 그리고 온몸에서 풍기는 차갑고 절제된 분위기는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짐작게 했다. 아마도 호텔의 고위급 임원이거나 중요한 VVIP 고객일 터였다. 엘리베이터가 부드럽게 상승하기 시작했다. 좁은 공간을 채운 것은 어색한 침묵과 그의 몸에서 희미하게 풍기는 비에 젖은 흙냄새와 값비싼 향수가 섞인 향기뿐이었다. 서연은 그저 바닥에 표시되는 층수만 묵묵히 바라보았다. 1층, 2층, 3층. 숫자가 부드럽게 바뀌던 순간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거칠게 덜컹거리며 멈춰 섰다. 모든 조명이 꺼지고 비상등마저 들어오지 않는 완벽한 어둠이 그들을 삼켰다. 짧은 정적 후 엘리베이터가 다시 한번 아래로 살짝 떨어지는 감각에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다. 균형을 잃고 휘청이는 그녀의 팔을 단단한 손이 붙잡았다. 남자의 손이었다. 그의 손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강인했다. 괜찮습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 낮고 차분하게 울려 퍼졌다. 그 목소리에는 이상하게도 사람을 안심시키는 힘이 있었다. 서연은 겨우 균형을 잡고 그의 손에서 조심스럽게 팔을 빼며 대답했다. 네네,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정전인가? 아니면 단순한 기계 고장인가? 온갖 불길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좁고 폐쇄된 공간에 갇혔다는 공포가 서서히 목을 조여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비상벨 버튼을 더듬어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순간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마 비상 전력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 같군요. 이런 폭우에는 종종 있는 일입니다. 곧 복구될 겁니다. 그의 말투는 단정적이었고 마치 모든 상황을 꿰뚫고 있는 듯한 자신감이 묻어났다. 그의 말 덕분인지 서연의 심장 박동이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조용히 숨을 골랐다. 어둠은 시각을 앗아갔지만 대신 다른 감각들을 예민하게 만들었다. 남자의 고른 숨소리, 그의 옷자락이 스치는 미세한 소리, 그리고 여전히 코끝을 맴도는 그의 향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1분 혹은 10분. 영원처럼 느껴지는 침묵 속에서 뜻밖에도 그가 먼저 말을 걸어왔다. 오늘 유난히 힘든 하루였나 봅니다.
그의 목소리는 질문이라기보다는 혼잣말에 가까웠다. 서연은 놀라 고개를 들었지만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어떻게 아셨어요? 그녀가 묻자 남자는 희미한 웃음소리와 함께 대답했다. 당신에게서 설탕과 버터 냄새, 그리고 지독한 피로의 냄새가 함께 나거든요. 그의 말에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다. 피로에도 냄새가 있다는 말은 처음 들어봤지만 이상하게도 틀린 말 같지 않았다. 긴장이 풀리자 그녀는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네, 맞아요. 오늘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중요한 연회에 나갈 디저트를 망칠 뻔했거든요. 겨우 수습하긴 했지만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줄 알았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하루 종일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묻어났다. 어둠 속에 익명의 상대라는 사실이 오히려 그녀를 편안하게 만들었다. 그 역시 마찬가지였을까? 그는 나지막이 대답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수백 개의 거짓된 미소와 의미 없는 악수들 속에서 허우적거렸죠. 가끔은 이 모든 걸 벗어던지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의 고백은 의외였다. 완벽해 보이는 그에게도 그런 고뇌가 있다는 사실이 묘한 동질감을 느끼게 했다. 그들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서로의 얼굴도 이름도 모른 채 각자의 삶의 무게를 조금씩 내려놓았다. 서연은 자신의 꿈과 현실의 괴리에 대해, 아픈 어머니와 끝이 보이지 않는 빚에 대해 이야기했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들어주었다. 그의 침묵은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서연의 모든 말에 깊이 공감하고 있음이 느껴졌다. 대화가 잠시 끊겼을 때 엘리베이터의 차가운 공기에 서연은 몸을 떨었다. 그 순간 남자가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주었다. 그의 천이 남아있는 재킷은 놀랍도록 따뜻했다. 감사합니다. 그녀의 인사에 그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대신 어둠 속에서 그가 한 걸음 더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다. 바로 그때였다. 그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턱을 들어 올리고 그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부드럽게 닿았다. 그것은 충동적이고 예상치 못했으며 설명할 수 없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놀라 숨을 멈췄지만 그를 밀어내지 않았다. 낯선 사람과의 키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거나 불쾌하지 않았다. 오히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두 영혼이 서로를 잠시나마 위로하는 듯한 애틋하고 절박한 느낌이었다. 그의 입술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외로움과 뜨거운 갈망이 함께 담겨 있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소음과 걱정이 사라진 듯 했다. 키스가 끝나고 두 사람이 서로에게서 떨어졌을 때 거짓말처럼 엘리베이터의 조명이 환하게 켜졌다. 갑작스러운 빛의 둘은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서로의 시선을 피했다. 어둠 속에서의 대담함은 사라지고 어색한 침묵만이 남았다. 때마침 엘리베이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곧 남자가 내릴 층에 도착했다. 그는 서연의 어깨에 걸쳐진 자신의 재킷을 미처 챙길 생각도 못한 채 그럼 하고 짧게 말하며 황급히 내렸다. 문이 닫히기 직전 서연은 겨우 그의 옆모습을 볼 수 있었다. 날카로운 콧날과 단단한 턱선, 그리고 깊고 고독해 보이는 눈빛. 엘리베이터 문이 완전히 닫히고 서연은 혼자 남겨졌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바닥에 한 점을 응시했다.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몸을 숙여 그것을 집어들자 정교하고 독특한 디자인의 백금 십자가 모양의 커프스 링크 K 후이 망셋이었다. 분명 방금 내린 남자의 것이리라. 그녀는 그것을 손에 꽉 쥐었다. 하룻밤의 짧은 해프닝으로 넘기기엔 너무나도 강렬한 흔적이었다.
로비에 도착한 서연은 멍하니 호텔 밖으로 걸어 나왔다. 비는 여전히 세차게 내리고 있었고 그녀의 손안에서는 낯선 남자의 커프스 링크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윤서연은 밤새 뒤척인 탓에 무거운 몸을 겨우 일으켰다. 간밤의 일은 마치 꿈처럼 아득했다. 낯선 남자와의 강렬했던 만남, 그리고 손안에 남겨진 차가운 커프스 링크. 그녀는 작은 보석함에 그것을 조심스럽게 넣어두었다. 현실이 아닌 아주 잠시 다른 세상에 다녀온 흔적처럼. 하지만 그녀의 현실은 보석함과는 어울리지 않는 낡고 비좁은 원룸이었다. 햇살이 창틈으로 비집고 들어와 옅은 먼지들을 비췄고 벽에는 아버지와 함께 찍은 낡은 사진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이제 그녀에게 아련한 슬픔으로 다가왔다. 아버지는 업계 최고의 파티시에였지만 동료의 배신과 기업의 비정한 논리 앞에 모든 것을 잃고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세상을 떠났다. 그녀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병원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그나마 유지되던 평온을 산산조각 냈다. 어머니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어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의사의 목소리는 냉정했고 그가 언급한 수술비는 서연이 평생 만져볼 수 있을까 싶은 거액이었다. 전화기를 든 손이 힘없이 떨렸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각종 의료기기에 둘러싸여 힘겹게 숨을 쉬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다. 작고 연약한 어머니. 평생 그녀를 위해 헌신해온 유일한 가족.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어떻게든 돈을 구해야 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머니를 살려야 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온갖 방법을 떠올려 봤지만 막막하기만 했다. 은행 대출은 이미 한도를 넘었고 주변에 손을 벌릴 곳도 마땅치 않았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아버지의 유품이 담긴 낡은 나무 상자에 닿았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완성한 디저트 레시피북이 들어있었다. 특히 마지막 페이지에 기록된 천상의 눈물이라는 이름의 디저트는 아버지의 모든 철학과 열정이 담긴 필생의 역작이었다. 아버지는 언젠가 이 레시피가 가문의 재앙을 끝내고 서연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서연은 단 한 번도 이것을 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영혼이자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서연은 비장한 결심을 했다. 그녀는 신원이 철저히 보장되는 온라인 지적재산권 경매 사이트에 천상의 눈물 레시피를 등록했다. 레시피의 핵심 내용은 숨긴 채 그 안에 담긴 철학과 독창적인 재료 조합, 그리고 완성되었을 때의 경이로운 맛에 대한 묘사만으로 투자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단 한 입으로 슬픔을 잊게 하고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게 하는 맛.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문장을 입력하고 경매 시작 버튼을 눌렀다. 이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아버지의 영혼을 판 대가로 그녀는 어머니의 생명을 구하고자 했다. 같은 시각 아우라 그룹의 최고층에 위치한 CEO 집무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강지우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정형을 무감각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신제품 개발팀이 올린 보고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조금의 변화도 없었다. 그는 방금 임원회의에서 개발팀장 박 이사를 혹독하게 질책한 참이었다. 이런 평범한 아이디어들로 경쟁사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건 혁신이 아니라 답습일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냉정함을 넘어 잔인하게 들릴 정도였다. 직원들은 그를 얼음 심장을 가진 CEO라고 불렀다.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고사 이후 그는 오직 일에만 매달렸고 타인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법을 잊어버렸다. 그때 박 이사가 조심스럽게 그의 집무실 문을 두드렸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 PC 하나가 들려 있었다. 대표님,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지금 온라인 경매에 아주 흥미로운 디저트 레시피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판매자는 익명이고 설명이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뭔가 특별한 것이 느껴져서 보고 드립니다. 지우는 미간을 찌푸리며 마지못해 태블릿을 받아들었다. 천상의 눈물. 이름부터가 상투적이라고 생각하며 그는 화면을 스크롤했다. 하지만 레시피에 대한 설명을 읽어 내려갈수록 그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희귀한 허브와 과일을 블렌딩하는 방식, 온도와 습도를 극한까지 제어하는 조리법, 그리고 디저트 안에 이야기를 담아내려는 시도까지.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 작품에 가까웠다. 지우는 박 이사에게 당장 레시피의 일부 정보를 이용해 샘플을 만들어 오라고 지시했다. 몇 시간 후 그의 앞에 작은 은쟁반에 담긴 디저트가 놓였다. 외형은 평범한 무스 케이크처럼 보였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작은 조각을 떠서 입에 넣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세상이 멈췄다. 섬세하고 복합적인 맛이 혀끝에서 폭발했다. 달콤함 뒤에 이어지는 은은한 신맛, 그리고 마지막에 느껴지는 깊고 아련한 향기. 그 맛은 그의 굳게 닫힌 기억의 문을 거칠게 두드렸다. 아주 오래전 돌아가신 어머니가 비 오는 날이면 만들어주시던, 이제는 이름조차 희미해진 어느 과자의 맛과 닮아 있었다. 차갑게 얼어붙었던 그의 심장 한구석이 아주 희미하게 녹아내리는 듯한 감각. 그는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강렬한 소유욕이 불타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이 레시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손에 넣어. 가격은 상관없어. 그리고 이 레시피를 만든 사람 반드시 찾아내. 당장 내 눈앞에 데려와. 그의 단호한 명령에 박 이사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급히 밖으로 나갔다. 아우라 그룹의 자금력이 투입되자 온라인 경매는 순식간에 과열되었다. 서연은 노트북 화면에 끝없이 치솟는 입찰가를 보며 숨을 죽였다. 기쁨과 동시에 아버지의 유산이 단순한 상품으로 전락했다는 슬픔이 밀려왔다. 마침내 경매 종료 시간이 다가왔고 AG 홀딩스라는 이름의 기업이 최종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그녀의 통장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액이 입금되었다. 어머니의 수술비는 물론 지긋지긋한 빚을 모두 갚고도 남을 돈이었다.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한 공허함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백금 커프스 링크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한 남자의 강렬한 흔적과 아버지의 마지막 영혼을 맞바꾼 밤이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적어도 윤서연에게는 절반만 맞는 말이었다. 어머니는 성공적인 수술을 받고 회복기에 접어들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예전보다 한결 편안해진 얼굴로 잠든 어머니를 볼 때마다 서연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아버지의 영혼과 맞바꾼 결정이었지만 그 대가로 어머니의 시간을 벌었다는 사실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하지만 안도감의 이면에는 그림자처럼 짙은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녀는 천상의 눈물을 사들인 AG 홀딩스가 아우라 그룹의 위장 명칭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봐, 그래서 혹시라도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거나 아버지의 이름에 또다시 먹칠하게 될까봐 노심초사했다. 그녀는 다시 아우라 호텔의 주방으로 돌아왔다. 이전보다 더 조용히, 더 눈에 띄지 않게, 마치 유령처럼 자신의 일에만 몰두했다. 한편 강지우는 거의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다.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불하고 손에 넣은 레시피는 완벽했지만 그것은 영혼 없는 악보나 마찬가지였다. 최고의 파티시에들을 동원해 수십 번이나 레시피를 재현했지만 그가 샘플에서 맛보았던 기적과도 같은 감동은 되살아나지 않았다. 무언가 빠져 있었다. 레시피에 기록되지 않은 창조자만이 아는 미세한 손길, 온도, 그리고 철학. 그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신제품 출시가 아니라 아우라 그룹의 미래를 바꿀 혁명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더욱 창조자에게 집착했다. 그룹의 모든 정보력을 동원해 판매자의 신원을 추적했지만 철저한 익명 시스템 앞에 번번이 가로막혔다. 보고를 들을 때마다 그의 표정은 얼음처럼 차가워졌고 임원들은 그의 앞에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이 모든 상황을 한 발짝 뒤에서 흥미롭게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총괄이사 최민혁이었다. 그는 강지훈의 조급함과 집착을 경멸했다. 그에게 경영은 철저한 계산과 이성적인 판단의 영역이지 디저트 하나에 감상적으로 매달리는 놀이가 아니었다. 그는 강지훈이 부모의 후광으로 CEO 자리에 앉았을 뿐 실질적인 능력은 자신보다 아래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최민혁은 자신의 비서를 조용히 불렀다. 강 대표가 미친 듯이 찾고 있는 그 레시피 뒷조사 좀 해봐. 판매자가 누군지, 어떤 경로로 거래됐는지 아주 사소한 것까지 전부. 어쩌면 아주 재미있는 패가 우리 손에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그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걸렸다. 강지훈의 약점을 잡아 흔들 기회. 어쩌면 그를 끌어내리고 자신이 그 자리에 오를 기회를 그는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오후 보고서 더미에 파묻혀 있던 강지훈은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아무런 예고 없이 호텔의 심장부인 주방을 시찰하기로 결정했다. 수행 비서와 최민혁을 비롯한 몇몇 임원들이 당황하며 그의 뒤를 따랐다. CEO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잘 짜인 교양학 같던 주방에 불협화음을 일으켰다. 모두가 하던 일을 멈추고 굳은 자세로 그를 맞았다. 지우는 날카로운 눈으로 모든 것을 훑었다. 위생 상태, 재료의 신선도, 직원들의 움직임까지. 그의 발걸음이 화려한 디저트들이 만들어지는 페이스트리 섹션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그의 시선도 함께 멈췄다. 한쪽 구석에서 주변의 소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작업에만 몰두하고 있는 한 여직원이 있었다. 윤서연이었다. 그녀는 작은 케이크 위에 섬세하게 슈가 크래프트 장식을 올리고 있었다. 숨을 죽인 채 오직 손끝의 감각에만 집중하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는 경건한 사제처럼 보였다. 그 순간 강지훈은 설명할 수 없는 기시감에 휩싸였다. 어둠 속 엘리베이터에서 느꼈던 차분하면서도 단단한 기운.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인데도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주방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그리고 그가 바라보는 서연에게로 쏠렸다. 최민혁은 강지훈의 멈춘 시선을 따라갔다. 계약직 파티시에 윤서연. 그는 의아했다. 왜 하필 저런 말단 직원에게 시어가 관심을 보이는가?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그녀의 이름표를 똑똑히 기억해 두었다. 강렬한 시선을 느낀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얼어붙었다. 회사의 사진으로만 보던 그룹의 총수 강지훈 대표가 바로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내가 뭘 잘못했나? 복장이 불량했나? 아니면 작업 과정에 문제가 있었나? 심장이 발치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허리를 굽혀 90도로 인사했다. 고개를 숙인 채 제발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빌었다. 지우는 눈앞의 여직원이 왜 자신을 이토록 불편하게 만드는지 알 수 없었다. 기억의 파편을 더듬어 봤지만
연결고리는 찾을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이유 없는 감정의 동요를 억누르며 아무 말 없이 발걸음을 돌렸다. 그가 멀어지자 주방 안에 무거운 공기가 그제야 풀렸다. 서연은 겨우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그날 밤 최민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윤서연의 인사기록 카드를 보고 있었다. 평범한 이력서였지만 그의 눈길은 가족관계란에 적힌 아버지의 이름 윤태식에서 멈췄다. 윤태식, 그는 그 이름을 기억했다. 몇 년 전 자신이 주도한 기술 유출 조작 사건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었던 비운의 파티시에 최민혁의 뇌리에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윤태식의 딸, 갑자기 나타난 천재적인 레시피, 그리고 그 레시피에 비정상적으로 집착하는 강지훈. 최민혁은 입술을 핥았다. 이것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다. 윤서연, 네가 바로 그 열쇠였구나. 모든 판을 뒤흔들 수 있는 아주 위험하고 매력적인 열쇠. 그는 거대한 음모의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아우라 호텔의 연회장은 별들의 바다처럼 반짝였다.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VVIP 갈라 파티. 대한민국의 정재계를 움직이는 거물들이 모두 모인 이 자리에서 공기는 샴페인 거품처럼 섬세하고 날카로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윤서연은 이 화려한 세계의 이방인이었다. 그녀의 임무는 파티의 하이라이트인 디저트 뷔페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것이었다. 눈부신 샹들리에 아래 값비싼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사람들 사이를 조용히 오가며 빈 접시를 채우고 흐트러진 장식을 바로잡는 그녀는 투명 인간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자신도 모르게 한 사람을 좇고 있었다. 파티의 호스트이자 이 거대한 성의 주인 강지훈 대표였다. 강지훈은 완벽한 군주처럼 행동했다. 그는 사람들의 숲을 우아하게 거닐며 가식적인 미소와 의례적인 악수를 나누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서연은 그가 이 모든 것을 지겨워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며칠 전 주방에서 마주쳤던 그 강렬한 눈빛. 그 이후로 서연은 그를 볼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는 아직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듯했지만 그녀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기분이었다. 그녀가 잠시 디저트 테이블 뒤편에서 냅킨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다. 한 웨이터가 실수로 지나가던 손님과 부딪혔고 쟁반에 있던 와인잔이 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와 함께 깨졌다. 소란이 인 곳은 강지훈이 서 있던 곳과 아주 가까웠다. 소동이 정리된 후 서연은 바닥에 떨어진 유리 조각을 치우기 위해 다가갔다. 그때 테이블 아래에서 무언가 작게 반짝이는 것이 그녀의 눈에 띄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주었다. 손바닥 위에 놓인 그것을 확인한 순간 그녀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며칠 밤낮 그녀를 혼란에 빠뜨렸던 바로 그 백금 십자가 모양의 커프스 링크였다. 그녀가 보관하고 있던 것과 완벽하게 한 쌍을 이루는 물건. 그렇다면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지훈을 보았다. 그는 마침 자신의 소매를 매만지며 무언가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은 듯 미간을 살짝 찌푸리고 있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엘리베이터의 남자, 천상의 눈물을 사들인 거대 기업의 총수, 그리고 매일 밤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던 시선의 주인이 모두 한 사람이었다. 서연은 혼란에 빠졌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다가가서 돌려줘야 하나? 그러면 그날 밤 엘리베이터에서 있었던 일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모른 척 주머니에 넣어야 할까? 하지만 저렇게 애타게 찾는 물건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녀가 망설이는 사이 강지훈은 주변을 둘러보던 시선을 거두고 체념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아마도 중요한 물건이었을 것이다.
그의 얼굴에 스친 짧은 실망감을 본 순간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고이 간직하고 있던 그날 밤의 흔적인 다른 한쪽 커프스 링크를 꺼내 쥐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한 번 한 뒤 그를 향해 걸어갔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를 가로질러 그의 앞에 서기까지의 짧은 거리가 영원처럼 느껴졌다. 저기, 대표님.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미세하게 떨렸다. 강지훈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처음 보는 아랫사람을 대하는 듯 무심하고 차가웠다. 서연은 떨리는 손을 내밀어 손바닥을 펼쳐 보였다. 그 안에 놓인 커프스 링크를 본 강지훈의 눈이 의아함으로 물들었다. 그는 분명 방금 자신의 커프스 링크가 바닥에 떨어졌다고 생각했다. 이걸 주었나? 그가 묻는 순간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이건 아마도 대표님께서 예전에 잃어버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녀의 말에 강지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자신의 텅 빈 소매와 그녀의 손바닥에 놓인 커프스 링크를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시선이 그녀의 얼굴에가 닿았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들었던 목소리, 낯설지 않았던 차분한 기운, 흐릿했던 기억의 편린들이 하나로 합쳐졌다. 당신이었군. 그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엘리베이터의 여자. 그 순간 두 사람 주위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파티장의 화려한 음악도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아득하게 멀어졌다. 강지훈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다. 자신에게 짧지만 강렬한 인간적인 교감을 느끼게 했던 익명의 여자가 자신의 호텔에서 일하는 말단 직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어쩌면 자신이 미친 듯이 찾고 있는 천재 파티시에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의심.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 아니면 처음부터 모든 것이 자신을 노리고 설계된 정교한 계획이었을까?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돌변했다. 따뜻한 호기심이 있던 자리에 날카로운 경계심과 냉정한 의심이 들어찼다. 이 모든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최민혁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둘의 대화를 들을 수는 없었지만 강지훈의 충격받은 표정과 윤서연이 내민 물건을 보고 모든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다. 저 둘 사이에는 분명 무언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 강지훈에게는 약점이 될 것이고 자신에게는 무기가 될 터였다. 강지훈은 간신히 표정 관리를 하며 이성을 되찾았다. 그는 서연의 손에 들린 커프스 링크를 받지 않았다. 대신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내일 아침 8시 정각 내 집무실로 와. 그 말만 남긴 채 그는 미련 없이 돌아서서 다른 손님에게로 향했다. 마치 방금 전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이. 서연은 텅 빈 연회장 한가운데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다. 손안에 남겨진 커프스 링크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이제 거대한 폭풍의 눈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왔음을 직감했다. 강지훈의 집무실은 거대한 빙하의 중심부처럼 차갑고 고요했다. 방금이 완벽한 공간은 바깥 세상의 소음을 모두 차단했고 오직 묵직한 침묵만이 윤서연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녀는 방 한가운데에 선 채 거대한 원목 책상 뒤에 앉아있는 남자를 마주했다. 어젯밤 파티장에서의 혼란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는 다시 얼음의 갑옷을 입은 완벽한 CEO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의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었다. 그 시선은 마치 예리한 칼날 같아서 그녀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해부하려는 듯했다. 서연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앉지. 그가 짧게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자 그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당신 정체가 뭐지?
질문은 단도직입적이었다. 서연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우라 호텔 페이스트리 키친 소속 계약직 파티시의 윤서연입니다. 그녀는 준비해 온 대로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다. 지우는 피식 웃었다. 그 웃음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럼 묻지. 그 커프스 링크 어디서 났나? 그리고 그날 밤 엘리베이터 정말 우연이었나? 그의 추궁은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이어졌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커프스 링크는 그날 엘리베이터에서 주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대표님. 그녀의 대답에 지훈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무게는 청은망은 같았다. 천상의 눈물. 당신이 만든 건가?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서연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변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다. 어떻게 알았지? 모든 것을 실토해야 하나. 하지만 두려움이 그녀의 혀를 마비시켰다. 아버지의 유산을 팔았다는 죄책감, 그리고 거대 기업을 상대로 정체를 밝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공포.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는 그게 뭔지 모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짧은 거짓말이 모든 것을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틀어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의 그녀는 알지 못했다. 지우는 그녀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잠시 바라보다가 차갑게 말했다. 나가봐. 서연이 나간 후 지우는 비서 김 실장을 호출했다. 윤서연, 저 직원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 출생부터 지금까지 가족관계, 재정상태, 주변 인물까지,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녀의 부인은 그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감히 자신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다니. 우연을 가장한 접근, 의도적으로 흘린 커프스 링크, 그리고 결정적인 레시피에 대한 부인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을 가리키고 있었다. 정교하게 짜인 복수극. 김 실장은 유능했다.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강지훈의 책상 위에는 윤서연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긴 두툼한 보고서가 놓였다. 지훈은 보고서의 첫 장을 넘겼다. 평범한 이력, 어려운 가정 형편, 아픈 어머니. 하지만 그의 눈길은 가족관계 항목에서 얼어붙었다. 부, 윤태식, 전미엔, 로얄 크라운 호텔 수석 파티시에. 지훈은 마른 침을 삼켰다. 로얄 크라운 호텔은 몇 년 전 아우라 그룹에 인수 합병된 곳이었다. 그는 빠르게 다음 장을 넘겼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모든 판을 뒤흔드는 진실과 마주했다. 윤태식 셰프, 핵심 레시피 기술 유출 혐의로 내부 감사 후 불명예 해고. 이후 지병 악화로 사망. 지훈의 머리를 무언가가 강타한 듯한 충격이 밀려왔다. 보고서의 마지막에는 당시 내부 감사를 주도했던 책임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제는 그의 최측근이자 그룹의 2인자인 최민혁 이사. 퍼즐 조각들이 끔찍한 모양으로 맞춰졌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 그 원인을 제공한 회사에 딸이 위장 취업한다. 그리고 회사의 심장부에서 쇼이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다. 그녀의 무기는 아버지가 남긴 천재적인 레시피. 이것으로 쇼의 환심을 사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회사를 무너뜨려 아버지의 복수를 완성한다. 너무나도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지우는 엘리베이터에서의 짧은 교감을 떠올렸다. 그 순수해 보였던 눈빛, 솔직하게 털어놓던 고뇌. 그 모든 것이 연기였단 말인가. 그의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아려왔다. 분노와 함께 이름 모를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자신에게 인간적인 감정을 느끼게 한 그 여자에게 기만당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다. 같은 시각 최민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강지훈이 윤서연을 집무실로 불렀다는 보고를 받은 참이었다. 예상대로였다. 이제 강지훈은 윤서연의 뒷조사를 시작할 것이고 곧 그녀의 아버지가 윤태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터였다. 최민혁은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해둔 상태였다. 그는 어둠의 경로를 통해 고용한 해커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비는 다 됐나? 윤서연의 개인 메일과 금융기록, 우리 경쟁사인 글로리온 호텔과 접촉한 것처럼 보이게 조작해. 마치 거액의 계약금을 받고 아우라의 내부 정보를 넘기기로 약속한 것처럼. 증거는 완벽해야 해. 내가 신호를 주면 강 대표의 책상에 내부 고발 형식으로 올라가도록 손을 써둬.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가웠다. 그는 윤서연을 희생양으로 삼아 강지훈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천상의 눈물 프로젝트를 실패로 이끌어 그의 리더십에 치명타를 입힐 계획이었다. 과거에 윤태식을 묻어버렸던 것처럼 이제는 그의 딸을 이용해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제거할 참이었다. 강지훈은 그날 이후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밤이 되면 거대한 펜트하우스의 고요함은 그의 머릿속을 더욱 시끄럽게 만들었다. 그는 윤서연에 대한 보고서를 수십 번도 더 읽었다. 한 페이지에는 그녀가 짊어진 삶의 무게와 아픈 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효심이 담겨 있었고, 다른 한 페이지에는 그녀의 아버지가 회사에 의해 어떻게 무너졌는지가 냉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의 이성은 복수라는 단 하나의 단어로 모든 것을 명쾌하게 설명했다. 모든 정황이 그녀가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가슴 한편에서는 자꾸만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느껴졌던 그녀의 따뜻한 숨결, 어둠 속에서도 진실하게 느껴졌던 그녀의 목소리. 그 순간의 교감마저 모두 계산된 연기였다고 믿기에는 스스로가 너무 비참해지는 기분이었다. 그의 고뇌가 정점에 달했던 어느 날 새벽, 김 실장이 굳은 얼굴로 그의 집무실에 들어섰다. 손에는 보안 폴더 하나가 들려 있었다. 대표님, 익명의 내부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지훈이 폴더를 열어보는 순간 그의 마지막 남은 미련은 산산조각 났다. 그 안에는 윤서연이 경쟁사인 글로리온 호텔 측과 비밀리에 주고받은 것처럼 조작된 이메일과 그녀의 차명 계좌로 거액의 돈이 입금된 것처럼 꾸며진 금융거래 내역이 들어있었다. 모든 증거는 그녀가 천상의 눈물, 레시피의 핵심 기술을 넘기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했다는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뒷받침하고 있었다. 지훈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인간적인 감정의 끈을 스스로 끊어냈다. 배신감은 분노가 되었고 분노는 냉혹한 결단으로 이어졌다. 다음 날 윤서연은 다시 한번 CEO 집무실로 호출되었다. 어제와는 공기부터가 달랐다.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을 넘어 폭발 직전의 화상 같은 위험한 기운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강지훈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책상 위로 서류 뭉치를 던졌다. 이게 네가 말한 우연의 결과인가? 서류들이 어지럽게 흩어지며 그녀의 발치에 떨어졌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주워들었다. 처음 보는 이메일, 알 수 없는 계좌 내역. 하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도 끔찍했다. 자신이 회사 기밀을 빼돌려 돈을 받기로 한 파렴치한 배신자로 그려져 있었다. 아닙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 호텔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그녀는 절박하게 외쳤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녀의 눈물은 강지훈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의 절박한 부정이 그의 눈에는 끝까지 발뺌하려는 뻔뻔한 연기로 보일 뿐이었다. 기회를 줬을 때
진실을 말했어야지. 그의 목소리는 실망과 분노를 넘어 이제는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공허한 울림으로 변해 있었다.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당신은 오늘부로 해고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는 의자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그녀의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그의 등은 그녀에게 던지는 마지막이자 가장 잔인한 거절이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보안 요원들에게 이끌려 정들었던 일터를 떠나야 했다. 모든 동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녀는 쫓겨나듯 호텔을 나와야 했다. 수치심과 절망이 온몸을 꿰뚫는 것 같았다. 정처 없이 거리를 헤매던 서연의 발걸음이 한 공원 벤치 앞에서 멈췄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차가운 빗물이 그녀의 얼굴 위로 흐르는 눈물과 뒤섞였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직장을 잃었고 명예는 더럽혀졌다. 그리고 아주 잠시나마 마음을 흔들었던 한 남자의 신뢰도 잃었다. 그녀는 웅크린 채 한참을 울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빗물 웅덩이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다 가신 아버지.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결백을 믿어달라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눈물이 멈췄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문제가 아니었다. 아버지를 그렇게 만들었던 그 누군가가 이제는 자신마저 똑같은 방식으로 짓밟으려 하고 있었다. 두려움에 떨며 희생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위해 싸울 것인가? 선택은 분명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에 흠뻑 젖은 생쥐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슬픔과 절망이 있던 자리에는 강철처럼 단단하고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한 배후, 그녀의 머릿속에 단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다. 과거 아버지의 사건을 담당했던 책임자이자 주방에서 자신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던 남자. 최민혁 이사. 증거는 없었지만 모든 직감이 그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스스로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다. 이것은 그녀에게 주어진 운명과의 전쟁이었다. 아우라 호텔에서 쫓겨난 윤서연에게 세상은 거대한 벽과 같았다. 그녀는 혼자였다. 의지할 곳도 도움을 청할 곳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슬픔을 사귈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매일 도서관으로 향했다. 몇 년 전 아버지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로얄 크라운 호텔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한 낡은 신문 기사와 자료들을 닥치는 대로 찾아 읽었다. 정보는 제한적이었지만 기사들 속에서 그녀는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다. 모든 의혹이 명확한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 아버지에게 불리하게 흘러갔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흐름의 중심에 당시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최민혁 이사가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체계적인 내부 관리를 통한 신속한 문제 해결을 자신의 공으로 내세우고 있었다. 혼자서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깨달은 서연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 사람에게 연락했다. 페이스트리 키친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따르던 후배 민준이었다. 그는 서연의 아버지를 존경했고 서연의 실력을 누구보다 인정하던 성실한 청년이었다. 서연은 카페에서 그를 만나 조심스럽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민주는 처음에는 회사의 거대한 권력 앞에 두려워했지만 억울하게 쫓겨난 선배의 간절한 눈빛과 진실을 밝히고 싶다는 그녀의 용기에 마음이 움직였다. 그는 위험을 감수하고 서연의 눈과 귀가 되어주기로 약속했다.
그는 서연을 함정에 빠뜨린 조작된 이메일이 발송된 날짜와 시간을 알아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그 시간을 자신의 그날 행적과 대조하기 시작했다. 파티시에의 삶은 분 단위로 기록되고 통제된다. 그녀는 자신의 업무 일지와 주방의 작업 스케줄을 떠올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최민혁이 만든 완벽한 시나리오의 결정적인 틈을 찾아냈다. 이메일이 발송된 시각 오후 2시 47분. 그 시간은 그녀가 VVIP를 위한 특별 디저트 제작에 투입되어 다른 직원들과 함께 CCTV가 사각지대 없이 작동하는 제1주방에 격리되어 있었던 시간이었다. 외부와의 접촉은 물론 개인 단말기 소지조차 금지된 상태였다. 이것은 그녀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완벽한 알리바이였다. 그녀는 이 작은 진실의 조각을 들고 다시 한번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강지훈을 만나야 했다. 서연은 며칠 밤낮으로 아우라 호텔 주차장 앞에서 그를 기다렸다. 마침내 야근을 마치고 피곤한 얼굴로 나오는 그를 발견했다. 경호원들이 그녀를 막아섰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외쳤다. 대표님, 단 5분만, 제발 5분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강지훈은 그녀를 무시하고 차에 오르려 했다. 하지만 이번에 그녀는 울거나 매달리지 않았다. 대신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후 2시 47분. 대표님께서 증거라고 믿는 이메일이 발송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저는 제1주방 CCTV 안에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제가 거짓말을 하는지 아닌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녀의 논리 정연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가 그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그는 돌아섰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진실을 갈망하는 단단한 의지만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경호원에게 짧게 명령했다. 태워. 차 안에서 지우는 서연이 내민 자료를 말없이 검토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이성과 감정이 마지막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그녀를 믿고 싶었지만 배신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그녀가 제시한 알리바이는 너무나도 명확했다. 그는 회사로 돌아가 김 실장에게 비밀리에 그날의 10영상과 서버 로그 기록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몇 시간 후 김 실장의 보고는 충격적이었다. 서연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그녀는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물리적인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이메일은 외부의 해커가 사용한 가상 IP를 통해 발송되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 명백했다. 강지훈은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한 여자의 인생을, 어쩌면 진실을 자신의 편견과 오만으로 짓밟아버린 것이었다. 그는 서연에게 연락해 비밀리에 다시 만났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고개를 숙였다. 미안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제 그들은 적이 아니었다. 진실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동지가 되었다. 지우는 윤태식의 사건 파일과 최민혁의 관계를 모두 털어놓았다. 모든 정황은 최민혁을 가리키고 있었다. 마침 최민혁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상태였다. 천상의 눈물, 프로젝트의 부진과 내부 기밀 유출 사태를 빌미로 강지훈의 경영 능력에 문제를 제기하고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는 속셈이었다. 그것은 최민혁이 파놓은 함정이자 동시에 그들을 위한 최고의 무대였다. 지우는 즉시 최고의 사이버 보안팀을 고용해 이메일 발신지를 역추적하고 최민혁의 모든 디지털 흔적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결전의 날, 이사회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최민혁은 준비한 대로 강지훈의 무모한 투자와 허술한 보안 시스템을 질타하며 윤서연의 범죄 증거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그는 이사들을 선동하며 강지훈의 퇴진을 요구했다. 그의 승리가 눈앞에 보이는 듯했다.
바로 그 순간 강지훈이 나지막이 말했다. 최 이사, 아주 흥미로운 쇼였습니다. 이제 제 쇼를 보여드릴 차례군요. 그의 신호에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이 바뀌었다. 화면에는 오후 2시 47분 평화롭게 디저트를 만들고 있는 윤서연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재생되었다. 이어서 조작된 이메일의 IP를 추적한 결과가 나타났다. 그 끝에는 최민혁이 소유한 유령 회사가 있었다. 결정적으로 민준이 용기를 내어 녹음한 최민혁이 자신의 부하에게 이번 계획의 성공을 의기양양하게 자랑하는 음성 파일이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윤태식이처럼 그 딸년도 똑같이 밟아주면 그만이야. 모든 것이 밝혀진 순간 최민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는 완벽하게 패배했다. 이사회 회의실의 시간은 얼어붙은 듯 했다. 최민혁의 아기에 찬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진 후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무거운 침묵이었다. 모든 증거가 만천에 공개되자 최민혁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사라졌다. 그의 완벽했던 가면은 산산조각 났고 그 아래에서는 탐욕과 비열함으로 얼룩진 민낯만이 남았다. 그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 없었다. 보안 요원들에게 양팔이 붙들려 회의실 밖으로 끌려나가는 그의 마지막 모습은 권력의 정점에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인간의 초라한 말로 그 자체였다. 이사들은 충격과 경악 속에서 강지훈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죄했다. 강지훈은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부서지고 상처 입었다. 며칠 후 아우라 그룹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강지훈은 윤서연의 해고가 부당했음을 인정하고 그녀에게 씌워졌던 모든 혐의가 최민혁 전 이사의 악의적인 조작이었음을 밝혔다. 더 나아가 그는 몇 년 전 로얄 크라운 호텔에서 발생했던 윤태식 셰프 사건을 재조명했다. 그는 회사의 과오를 인정하며 고인이 된 윤태식 셰프의 명예를 공식적으로 회복시키고 유가족에게 모든 형태의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연은 병실에서 회복 중인 어머니와 함께 TV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평생에 한이 풀리는 듯한 회한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서연은 그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이 비치고 있었다. 모든 소동이 가라앉은 후 강지훈은 서연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그것은 단순한 복직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에게 신설되는 디저트 신제품 개발부의 총괄 부서장 자리를 맡아달라고 했다. 천상의 눈물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녀의 손으로 완성해달라는 것이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자신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지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재능을 믿는다는 강지훈의 진심 어린 눈빛과 이제는 아버지의 유산을 떳떳하게 세상에 선보이고 싶다는 자신의 열망이 그녀의 등을 떠밀었다. 그녀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숨거나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이제 어둠 속에서 자신의 빛을 감추는 계약직 파티시에가 아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늦은 시간까지 불이 켜진 페이스트리 키친에서 마주 앉았다. 화려한 이사회 회의실도 딱딱한 CEO 집무실도 아닌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곳에서였다. 강지훈은 서연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세상에 홀로 남아 누구도 믿지 못한 채 오직 일에만 매달려왔던 지난 시간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외로움이 배어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시 한번 사과했다. 회사의 대표로서가 아니라 한 남자로서 그녀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당신을 처음 본 순간부터
내 얼어붙었던 세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 그걸 인정하기가 두려웠던 거야. 서연은 그의 고백을 조용히 들어주었다. 그녀는 그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 역시 아버지의 죽음 이후 세상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찬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의 상처 입은 영혼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었다. 강지우는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그녀 앞에 내밀었다. 그 안에는 어둠 속에서 그들을 이어주었던 한 쌍의 백금, 십자가 커프스 링크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어둠 속에서 우리를 만나게 해준 물건이니 이제는 빛 속에서 우리와 함께 했으면 해. 그의 말에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당신이 필요해, 서연 씨. 회사뿐만이 아니라 내게도. 그의 진심이 그녀의 마음에 온전히 가 닿았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키스했다. 엘리베이터에서의 충동적이고 절박했던 키스와는 달랐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미래를 약속하는 따뜻하고 희망에 가득 찬 입맞춤이었다. 몇 달 후 천상의 눈물은 정식으로 출시되자마자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아우라 호텔을 넘어 대한민국 디저트 업계의 전설이 되었다. 윤서연은 유능한 부서장으로서 자신의 팀을 이끌며 마음껏 재능을 펼쳤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불안과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호텔 옥상 정원에서 서연과 지훈은 나란히 서서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지훈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앉아 그녀는 그의 품에 편안하게 기댔다. 단 하룻밤의 비밀은 한 여자의 운명뿐만 아니라 한 남자의 세상까지도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 그들은 서로의 구원이 되었고 이제 함께 새로운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천상의 눈물처럼 슬픔을 이겨낸 자리에서 피어난 가장 달콤하고 눈부신 기적이었다.